네, 저는 이제 33살. 네, 거의 5년 동안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있고, 브루더부터 시작해서 스타크래프트2까지 하고 있고, 바이탈리티 소속 프로게이머 김동원입니다. 이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처음 이제 입문하시게 된 그 계기가 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거의 한 20년 전인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 PC방이 엄청 이제 불어오를 때였는데, 그때 그 PC방 유행하기 전에는 동네 형들이랑 항상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하고 놀았어요. 근데 PC방 이제 동네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딱 하나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한 시간에 막 500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뭐 디아블로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팀플이 있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또 하게 됐고 1대1을 하다 보니까 형들을 제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이제 컴퓨터를 또 집에 사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는. 그 PC방에 그 가기 전에 그럼 혹시 막 오락실이나 이런 데서 막 게임을 즐겨보신 다른 게임 네, 즐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이제 오락실을 제가 형이 있는데 형이랑 한 번씩 다녔었고 근데 오락실을 가면 항상 무서운 형들이 있어서 저는 즐겨가진 않았고 특별한 날 이제 형이 같이 가준다거나 뭐 추석이나 명절에 이제 뭐 어르신들이 같이 가준다면 같이 제가 단독적으로 간 적은 없었던 것 어, 이제 프로를 지망하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는 꿈이 되게 많았어. 뭐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이머가 하고 싶었고 그때 워낙 TV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중학교 때부터 좀 진지하게 이제 가방도 일반 책 가방이 아니라 키보드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면서 네,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책은 안 들고 다니니까 키보드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때부터 꿈을 꿨었는데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스카우트로 입단이 되신 건지 아니면은 드래프트를 그러니까 커리지 매치 이후에 드래프트를 받으셔가지고 입단하신 건지. 네, 저는 커리지 매치 이후에 드래프트를 참가해서 하게 됐고, 커리지 매치도 게임을 이제 진지하게 시작하고는 10개월 만에 커리지 매치에서 준프로를 따게 됐고, 근데 준프로는 빨리 땄는데, 준프로 평가전을 3번을 나갔어요. 그래서 3번 만에 거기서 테란 1등을 해가지고, 이제 이메이드라는 팀에 가게 됐죠. 드래프트를 해서. 그 프로 게임 프로를 이제 지망하실 때 그 이 선수를 이제 닮아야 된다, 좀 우상으로 삼으셨던 분이 좀 있는지. 네, 제일 초창기에 이제 프로게이머를 꿈꿨을 때는 그 김정민 해설하시는 김정민 선수를 그때 당시에 선수를 좀 많이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에 완전 입문을 하고 나서는 한동욱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그 선수를 너무너무 정말 좋아해서 제가 게이머가 되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은퇴를 하셔서 볼 수는 없었다. 네, 네,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그 팀 숙소에서 생활을 그때 하셨었나요? 그때 좀 그 팀 숙소 생활의 분위기 좀 어땠는지. 어, 아마추어 숙소 생활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17살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아마추어 숙소를 가서 10개월 동안 아마추어 숙소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밥도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제 감자튀김 옆에 넣고 밥이랑 먹고 뭐 다른 날은 김치 넣고 밥이랑 먹고 이렇게 하면서 9개월을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아, 안 되겠다. 집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했는데 집에서 한 달 할 때 그때 준프로를 제가 땄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뒤에 이메이드 폭스라는 팀에 가게 돼서 숙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메이드 폭스라는 팀이 좋은 팀이긴 했지만 저는 사실 SK, KT 이 정도 팀을 보고 게임을 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쉽지 않긴 했어요. 저는 스스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힘든 경험이 오히려 그 감자튀김 먹으면서 할 때보다 저는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든 생활과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혹독했던 연습 환경을 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버텨내셨잖아요. 그럼 버텨내는데 좀 원동력은 좀 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데뷔 무대, 그러니까 프로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좀 그런 건지, 뭐 다른 것도 있었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힘든 거랑은 게임이랑 좀 별개로 봤고 항상 게임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컸어요. 그래서 뭐 데뷔도 하고 싶었고 뭐 우승도 하고 싶었고 옆에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 항상 그런 게 강했고 근데 일단 현실에서의 생활은 너무 힘든 건 맞지만
게임을 더 잘하려면 사실 게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와중에 일상생활이 있다 이런 생각 정도 했을 뿐이지 그냥 막 같이 놓고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프로리그 그러니까 그 프로 생활 하시면서 그 혹시 가장 기억 좀 좋은 기억이나 아니면 뭐 가장 감명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나요? 뭐 프로 생활을 제가 1년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얘기하면 딱 두 개가 떠오르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윤열 선수가 최고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저는 완전 2군 중에서도 완전 미치였거든요. 근데 저와 이제 몇몇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그 수산시장에 가서 이제 비싼 회를 사주면서 자기가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게임에 초시계가 없으니까 모래시계를 뒤집어 가면서 초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들으면 막 이게 안 좋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제가 그때 어릴 때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아 이 정도로 이제 집중하고 간절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사실 그런 거 하나가 제가 프로 생활하는 데 버티게 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지호 선수도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장지호 선수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자면서도 서치가 되면 일어나서 한다는. 근데 저는 그 말로만 들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하고 나오면 너무 피곤해서 좀 쉬거나 그러잖아요. 그냥 외출하고 들어오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치를 눌러요. 근데 제가 그걸 실제로 보는데, 야, 이거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따라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메이드에 있으면서 최고의 기억 그 두 개가 딱 그거 두 개. 이제 프로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시는 도중에 소속작에 대한 그 발표가 또 나왔었잖아요. 스타2에 대한 발표가. 그때 그 스타2 발표를 보고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때는 제가 이 게임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스타원의 다른 팀을 이제 가기 위해서, 잠깐 이제 무소속일 때 다른 팀을 가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가 아마 규정상 다른 팀을 가려면 한 1, 2년 정도 그 무소속 기간을 지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추어 숙소에 있을 때 숙소에 장 형님이 저한테 그럴 거면 이 게임을 차라리 하는 게 어떻겠냐. 그냥 이걸 해서 네가 1, 2년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해서 하게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스타원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실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타원에서의 리버스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반대된 삶을. 항상 상위권에 있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바로 전향해 버렸죠 그때. 이제 슬레이어스에 입단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때 좀 어떻게 입단을 하시게 됐는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레더 랭킹이 좀 높았고 스타원 아마추어 시절 제가 17살 때 같이 게임하던 형이 스타2 슬러스 소속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보다 스타2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 형이 저를 추천해 줘서 이제 슬러스 쪽에서 저한테 그냥 테스트를 보고 기회를 줬는데 그때 제가 아마 한 명 빼고 제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 그때 그 한 명이 아마 성원이 형, 문성원 MMA 때 그 아직도 분해서 생각이 나고 평생을 못 이겨 봐 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오픈 시즌이나 이제 초창기 GSL 때 그때 이제 관객들이나 이제 좀 그런 시청자들의 좀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 이제 브루드워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땠는지. 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장에 대회를 하러 가면 확실히 좀 글로벌이 벌써 돼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거나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걸 좀 느꼈고 근데 제가 그때도 스타2 초창기? 딱히 생각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네, 그때 근데 이제 스타2 초창기에는 팬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어땠나요? 글로벌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제가 느끼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마침 또 이제 외국인 분들 얘기가 좀 나와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마침 또 GSL에는 또 글로벌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외국 선수들이 또 많이 또 출전해 가지고 또 도전을 했었잖아요. 좀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스타2 초창기이기도 하고 스타1 브루더 당시에는 외국 선수들이 좀 한국 선수들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2 넘어와서는
그런 게 좀 아니라는 걸 그때 좀 당시에 느꼈고, 그래서 제가 외국 선수들이랑 또 살아본 경험이 그때 당시에도 슬렸을 때도 아이드라 선수와 헉 선수와 살아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외국 선수가 게임하는 건 좀 신기하긴 했는데 한국 선수가 기량 차이가 안 나서 더 신기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선수들끼리 했으면 뻔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약속된 플레이 같은 거. 근데 외국 선수들은 확실히 좀 머리를 많이 쓰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서 신기했었어, 그때 당시. 그 마침 또 이드라 선수 얘기가 나와서였는데 이드라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좀 한인성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드라 선수의 좀 그런 모습을 좀 어떻게 느꼈는지. 아이들 선수가 아무래도 합류하기 전에 그런 게 되게 유명했어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저 이제 쇼맨십 같은 스트레이지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딱 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보다 예의가 더 바르고,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이슈됐던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고, 사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또 한국 사람들 막 밥 사주거나 이런 것도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아이드라 선수는 이제 단체 회식을 한번 쏜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융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융화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굳이 특이한 점을 찾자면 한국에 한겨울에 눈이 엄청 왔었는데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녔던 기억? 그리고 근데 좋은 말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너네 게임으로 계속 언제까지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잘 될 때 방송도 해서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게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좋은 조언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는 게임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근데 아주 좋은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그 혹시 스타2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프로리그나 이제 스타리그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걸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나가다 본 적은 있는데 저는 따로 챙겨보지도 않고, 전 지금도 안 보고 그때도 안 봤고, 네,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슬레이어스의 좀 팀 컬러라고 좀 불릴 만한 좀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기 지옥불 화염차. 그거를 또 슬레이어스 테란 선수들이 꽤나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 뭐 뒷얘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테란 게이머가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연습하면 한 명당 한 4, 50게임씩 해요. 이제 내 합치면 한 250게임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명이 일로 가고 해서 리플을 계속 봐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옆자리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플을 계속 봐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요한 형도 있었고 성원 형도 있었고 그 간지라고 동주 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워낙 이제 머리도 좋고 게임에 대한 그 개념도 좋고 스타 원 때부터 좀 잘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앞서가는 빌드를 좀 할 수 있었고, 저희는 누가 좋다고 하면 저는 좀 따라 쓰는 유저라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그 이거 클립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 기억나시는지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다 보고 얘기할까요? 아, 아니면 예. 지금 얘기해도 돼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네, 상황. 아, 어제 일처럼 기억나는데요? 어, 예. 네, 저때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를 하러 들어가는데 정말 많은 팬들이, 저희가 라스베가스였거든요. 정말 많은 팬들이 저를 보면서 진짜 미친 듯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살짝 피가 돌면서 엄청 이제 업이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경기에 들어갔는데 저게 아마 제가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2대 2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미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경기를 졌잖아요. 근데 졌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나를 위해 응원해준 팬들에게 쇼맨십을 보여줘야겠다. 저게 정말 제가 인바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쇼맨십을 보여줘야겠는데 뭐 할까 하다 그때 당시 인바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복사해서, 그러니까 한 번 치면 좀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눌러야겠다. 근데 저는 이제 온전히 그 행동을 한 게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일이 되게 커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아, 야, 재밌다. 좋은 게임 했구나. 수고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너 그게 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그때 당시에 이제 GSL 캐스터, 한국 캐스터분이 얼굴이 빨개져서 저한테 오면서 왜 그랬냐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뭐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팬들 위한 마음이 제가 그만큼 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중계를 하던 이제 그 아토시스랑 테이시스가
아, 이번에는 무감타 안 나오고 울트라 나오겠네요. 해서 이제 관중들이 막 엄청 열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알고 계셨는지. Guys, it's first game, first day we've had what we're in like game number 9 now, and no Broodlord and Fester. How about that? Kind of crazy. Yeah. 아,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몰랐어요. 아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울트라가 나오면은 재밌는 게임이 나올 테고 무감타면 이제 네. 사기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약간 좀 별로 재미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럼 제가 한 행동이 맞는 행동이었네. 모두의 생각을 제가 대변해 준 거네요. 이제 시간 지나고 이제 새 확장팩이 나왔잖아요. 군단의 심장. 군단의 심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신기했죠. 이제 확장팩이 또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조금씩 패치를 하는 건 익숙했었는데 그렇게 확 달라지는 거는 좀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숙소 생활을 아마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또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게이머들 입장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메타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무감타랑 비교해서 군단 숙주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무감타가 더 안 좋은 건지. 저는 무감타를 이길 건 아직도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감타가 거의 전 최고였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그때도 막 사기다 뭐다 이거보단 게임이 되게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지. 근데 저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니까 하니까 그냥 하면 하는 건데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게임을 보게 되면 그때 좀 군단 숙주나 이런 것들이 좀 지루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엑시옴이란 팀에 또 들어가게 되시고 그때 토탈 비스킷에서 또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때 그는 좀 기억이 나세요? 그쵸. 그때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때 이제 토탈 비스킷과 관련된 모든 기억 때문에 제가 게이머를 하다가 만약에 망한다고 해도 후회가 없을 정도의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게이머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을 통틀어서도 그런 사람을 한 번 만난다는 게 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게임을 하면서 그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후회가 없었고 엑시온 때를 얘기해 보자면 사실 이제 재원이 형과의 토탈 비스킷의 인연으로 엑시온이 창단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정말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캐스파의 그 많은 연습량과 그리고 이제 뭐 아마추어 수서의 프리함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형들이랑 이제 평생 가게끔 연락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저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더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마침 그 시절에 또 이제 협회팀이 마침 또 이제 그 스타원이 종료가 되고 넘어오게 됐잖아요. 그때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넘어온다는 거는 넘어오기 전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고 사실 넘어온다고 했을 때도 저도 캐스파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스타트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뭐 격차가 좁혀질 수는 있어도 저도 충분히 대등한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넘어오니까 아무래도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는 강제적인 연습량이 더 많아 버리니까 저희보다 뭐 하루에 한 10게임, 15게임 정도 많이 해 버리니까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기도 했고 저희도 그때 당시 엑시움에 있었지만 이제 다른 협회팀이랑 이제 교류를 해서 저희가 좀 도와주거나 연습을 해 주거나 이게 있었는데 그걸 안 해 줬어야 됐어요. 그 병행 시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병행 그 프로리그가 마침 스타트 넘어오기 전에 한번 병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혹시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브루도어 선수들이 좀 되게 좀 불편해했던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이제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좋은 점도 있었죠. 왜냐하면 VOD가 생기는 거고 공부할 게 생기는 거라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제가 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대회가 사실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기에는 한 1년 내내 찜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수들도 완전한 피해자죠, 사실.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동이 많았을 것 같고 저한테는 좋았는데 모두에게는 안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 기준을 좀 되돌아본다면. 지금 되돌아본다면 저도 지역락에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이득을 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전 제도였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는 지역락이 모두에게 아시아
뭐 북미, 유럽 이렇게 공평하게 좀 다 이렇게 걸렸어야 됐는데 사실 한국은 프리했잖아요. 누구나 오면 도전할 수 있게끔 그때 당시에 돼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랄이나 레이너나 클렘이나 뭐 맥스팩스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은 만족해요, 사실. 그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좀 무거운 주제인데 아무래도 그 승부 조작이라는 큰 사건이 한번 터졌었잖아요. 그때 좀 당시 좀 기억이 좀 나시는지. 네, 그때 제가 위메이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밤늦게 동료들이랑 포장마차에서 이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가 어 너네 왜 이 시간에 나와 있냐? 그래서 저희 프로게이머라고 위메이드 소속이라고 승부조 터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세게 남아 있어요. 사실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도 않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완전 바닥을 쳐버렸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게임 얘기하면 사실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승부조작 얘기가 먼저 나와서 상당히 좋지 않았고 네, 저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스포츠를 너무나 위반하는 행동이고 그게 게이머들 사이에서 보면 그런 게 일어나게 되면 서로를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위메이드 소속이었는데 1군들 리플레이를 함부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때가 명절이었는데 제가 누군가의 컴퓨터에 가서 리플레이를 제 컴퓨터로 보내서 제가 그걸 다 이제 한 몇 개를 집에 들고 가서 집에서 봤어요. 근데 그 리플레이가 제 이메일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승부조작이 터진 거예요. 감독님이 저를 방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이메일을 다 확인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했는데 제 이메일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니 이러고 집에 가서 보려고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넘어갔죠. 저는 사실 뭐 그때 대회도 없었고 할 이유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넘어갔지만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면은 그 스타2 때에는 그건 좀 기억나시나요? 스타2 그때가 때는 이승현인가요? 네. 네, 기억 나죠. 나죠. 그 네, 생생한 이제 잡혀가는 생생한 썰도 들은 적이 있었고 네, 그랬었는데 그쵸. 그것도 근데 좀 네, 사실 그때 당시에가 제일 이제 게이머들끼리 의심이 제일 많아졌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사실 대회 나가면 못하는 게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못하는 게임 보면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조차도 그랬고 이제 한 에피소드로는 팀원들끼리에도 의심이 돋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안 보는 팀원들도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작용을 피해를 우리가 안 받으면 괜찮지만 걔네가 잘못하고 피해를 우리가 안 받으면 괜찮지 피해를 온전히 우리가 받으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좀 인생에서 좀 중요하게 이제 뭐 중요한 일들을 이제 스타 대회 때문에 좀 놓친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랬는데 성적이 또 안 좋았던 적이 있었다면 그러면 좀 그때 좀 심정은 좀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게임을 한다고 막 엄청난 중요한 뭐 안 좋은 일을 이제 놓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길게 생각해 보면 좀 이제 어린 시절에 뭔가 친구들과의 그런 것들이나 뭐 가족들과의 그 나이에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사실 저는 게임 때문에 인생을 손해봤다, 뭐 피해봤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었고 그래서 딱히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동원 선수에게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란 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시리즈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계실지. 사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의 좋은 직업을 골라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완전한 경쟁에 있는 이 직업을 선택해서 되게 사실 저한테는 좀 안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제가 저한테 안 맞는 직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인생을 배울 수 있었고 좋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후회하는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걸 할 것 같고,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제가 뭘 했을까라는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이 게임을 하면서 되게 잘하는 게이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보면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